이어서 두 번째 이슈 인터뷰 전해드립니다. 하루 평균 36.1명.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지난 2020년 서강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함께 서울형 심리부검 고마움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마움이란 고인과의 기억, 마음에 움트다라는 뜻인데요. 지난 8월 마지막 날에는 심리부검 면담 결과를 발표하는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김현수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현재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김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아니고 운영위원장님이시군요. 네, 심리부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서울형 심리부검 고마움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고마움이란 약자는 고인과의 기억, 마음에 움트다 이 뜻이고요. 이 심리부검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자살자의 유족과 함께 안타까운 자살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유족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잘 구성해서 뭐 확실한 원인은 아니지만 가장 추측할 수 있는 자살의 요인, 자살 환경에 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치유적인 또 어떤 추측 대화를 심리부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서울형 심리부검은 2021년 8월,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에 걸쳐서 사실 이게 이제 유족분들의 응답해 주시는 비율이 높지 않거든요. 1년에 걸쳐 저희가 한 100사례 좀 넘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는 한 100여 건 가까운 사례여서 그 사례를 분석해서 서울 시민들 중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이 어떤 고민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를 저희가 심포지움을 통해서 정리해서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살 예방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요인 같은 것들이 도출이 됐나요? 그렇죠. 이 핀란드가 자살 1위 국가이던 시절에 이 심리부검이 자살 예방 정책의 요인을 이제 예방 요인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저희도 이번에 서울 시민 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역시 정신건강의 문제, 우울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 외롭고 혼자 사시고 연결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지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뭐 1, 2, 3위 순위를 꼽는다면은 이런 요인들이 서울 시민의 자살에 중요한 요인이어서 여기에 부응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런 뭐 스트레스 요인이 또 연령대별로도 다르게 나타나나요? 네, 저희가 이제 청년, 중장년, 노인기의 이런 각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스가 정말 자살에 미칠 정도로 큰 스트레스였나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모든 연령대에서 상위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이 대인관계 스트레스라고요. 뭐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잔소리 많이 하고 악플 달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그런 문화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주고 있어서 이런 상처 주지 않는 분위기만 만들어도 굉장히 큰 우리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아주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보면 주변에 가족, 집에 있는데도 서로 간에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 나가도 스트레스 받고 학교에 가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온라인을 좀 가서 내가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하고 놀려고 해도 거기서도 익명의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이 각박한 사회에서 따뜻한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정말 이렇게 사회 캠페인 차원에서 크게 벌여지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태우고 괴롭히고
하는 그런 문화가 음. 정말 빨리 사라지는 게 우리 스트레스 관리에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나부터 달라져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예. 네. 정말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관리라는 게 저희가 뭐 목적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네. 거기까지 가는 그 수단과 방법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살 신호 인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졌지만 그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처는 미비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시기도 했어요. 네.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보내면 자살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예전보다 그래도 우리가 많이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나서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예. 이게 이제 아직 우리 잘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럼요. 많이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주변에 그런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뭐 한라인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신다든지 예. 가까운 정신보건복지센터 이런 곳을 소개시켜 준다든지 또 상담 받아봐 이렇게만 말하시는데 네. 진짜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좀 편한 곳을 우리가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것까지 해준다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는 사실 그 번호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 기관이나 네. 이런 것도 딱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네. 몇 가지 좀 대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것들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부에서 모든 나라가 이런 한라인 전화번호를 운영하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1393. 1393. 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또 1577-0199라고 해서 네. 1세부터 99세까지를 상담한다 이런 의미로 1577-0199. 네. 네, 그다음에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사실은 동주민센터에서도 이런 힘든 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 나눠주고 또 여러 경제적인 문제부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예. 동주민센터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도움 요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서울형 심리부검을 진행한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속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될까요? 네, 뭐 앞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OECD 자살 1인 국가의 오명을 떨치기 위해서 이 심리부검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신건강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랑 또 실제로 효과를 주는 도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 또 이런 유족분들이 이거에 잘 협조해줬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저희가 수립할 수 있는데요. 이런 유족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져 가야만 하루 바삐 이 자살률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김현수 운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